치는 방향은 이렇게 손목을 구부려줍니다. 구부려서 마치 이렇게 자바라가 늘어나듯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거나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 요 밤주먹으로 해서 일명 밤주먹이라고 그러죠. 요거로 자기 머리를 한번 몇 번 이렇게 쳐보시면요, 이 충격이 이 골 안까지, 머리 안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씨! 하! 네, 안녕하십니까? 강중관장TV의 강중관장입니다. 오늘은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일직권 치기를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우선 일직권 치기를 어떻게 손으로 모양을 만드는지 한번 손의 모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직권 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먹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먹 치는 법을 터득을 하면 상대방을 가격할 때 아주 위력적인 공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검지손가락을 살리고요. 가운데 손가락, 중지손가락을 살리고 검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을 모아줘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줘서 이 손가락이 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격을 했을 때 이게 뒤로 밀리면 부상자는 공격을 가하는 본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쥐고 검지와 약지를 이렇게 오므립니다. 오므리고요. 오므릴 때는 그 엄지손가락의 손턱으로 검지손가락을 밀어서 구멍을 작게 하면 이게 안 밀리겠죠. 그리고 오른손가락을 보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로 가격을 했을 때 이것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집중체, 모서리 부분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것은 그 일반 정권을 짚는 방법보다 훨씬 그 손에 쥐는 방법이 고난도의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손을 정확하게 짚는 방법부터 연습을 하고 손아귀 힘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격을 할 때 사람한테 직접 타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청바지 같은 그런 천 안에다가 그 메주콩 같은 걸 그 안에다 넣어놓고 벽에다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쳐보는 연습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손가락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손아귀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이 뒤로 밀리지 않는 힘은요, 손아귀 힘이고요. 그 다음에 전완근을 우리가 사용해서 주먹을 가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살리고 5손가락으로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는 연습을 하거나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손아귀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일직권 치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권을 칠 때는 너클 파트를 기본으로 우리가 쳐서 보세요. 상대방이 이렇게 턱을 쳐서 상대방을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게 한 다음에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손을 올려보세요. 마찬가지로 바디블로를 칠 때도 상대방의 간이나 콩팥 쪽을 건드려서 내상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먹이라는 것은 이렇게 면적이 넓죠. 손바닥을 치면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요. 주먹을 치면 주먹의 너클파트 부분처럼 면적이 넓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주먹을 쳐서 코가 깨지거나 입술이 뭉그러지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주먹의 용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쾌골 시키거나. 그런데요, 일직권은요, 주먹의 면적이 없고 마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겉에 코를 깨고 뭐 입술을 뭉그러뜨리고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맞는 순간 내상을 주는 기술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은 송곳으로 사람을 팍 찌르면 겉에서 봤을 때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피 몇 방울 나겠죠. 하지만 내상은 깊기 때문에 만약에 가슴을 찔리면 10년까지 만약에 그 송곳이 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얇은 송곳으로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찌르면 겉에는 배 같은 데 찔렸을 때 피 한두 방울 나오겠죠. 하지만
그 내상이 깊어서 그것이 그 침이 송곳 끝이 창자를 건드리고 간을 건드리고 있어서 사람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의 외상은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속의 내상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송곳 같은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 같은 걸 무서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일직권은 송곳처럼 만듭니다. 그 상대방을 가격했을 때 맞는 부위는 거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멍 조금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는 피가 고이고 내상이 크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가슴을 친다고 했을 때 여기 가슴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고 쇄골지와 그 다음에 이 팔에 붙어 있는 상박골지, 그 다음에 복근지 이렇게 세 개로 근육이 나눠져 있고 가슴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육이 없어요. 요 상태에서 가슴에다가 주먹을 쳤을 때 뼈 부분으로 쳤을 때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멍이 조금 들었죠. 하지만 이 안에는 벌써 그 강력한 충격으로 피가 고이기 시작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이렇게 한번 그 손가락 모양을 하시고요. 여기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기 머리를 자기 그 관자놀이를 자기가 한번 쳐보시면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거나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 요 밤주먹으로 해서 일명 밤주먹이라고 그러죠. 요거로 자기 머리를 한번 몇 번 이렇게 쳐보시면요, 이 충격이 이 골 안까지, 머리 안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힘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힘을 치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요, 타겟 부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정중앙이 되는 곳을 기본으로 타겟으로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 눈, 코, 모서리, 그 다음에 옆으로 섰을 때 관자놀이, 이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냥 툭 치는 순간 거의 정신을 잃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따끔하면서요, 완전히 전인을 상실하고요. 이 기술은 집에 가서 쓰러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 따고 이 정도만 하고 집에 가서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속이 미식미식하고 병원에 갔더니 뭐 머리 안에 피가 찼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힘이 작은 사람이 좀 덩치가 큰 사람을 제압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장난 삼아서 한번 이 일직권 치긴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냥 툭 쳐봤는데 장난 삼아서 친 거예요. 중학교 때인가 아마 그럴 때인데요. 이 광대뼈하고요, 이 코 사이에 이게 살짝 맞은 겁니다. 이렇게 툭 하고 그냥 건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톡 찌그러지면서 폭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러고서는 코피가 나는데, 코피가 이 친구가 한 일주일 정도는 코피가 지지 정도,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지지 흘리는 정도고요. 이 안에 그냥 피가 차가지고요, 고생을 굉장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서서 쳤는데도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린 나이지만 시감을 했어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조금 뒤로 가보세요. 이 정도 거리죠. 이 정도 거리에서 오른발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하고요. 손이 날아가는데 밑에서 위로 날아가지만 맞는 순간에는 손은 이렇게 일직선이 돼서 모세 박듯이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표물은 요 가운데 기준으로 목표물을 하고요. 눈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또 여기 인중, 스무장, 물대, 천돌, 명치를 딱 치면요, 맞는 순간 이 노솔이 끝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 옵니다. 연습을 하시는데요, 거울을 보시고 하루에 한 500번 정도만 이렇게, 뭐 처음에는 뭐 50번, 100번 이렇게 늘려나가서요, 500번 정도 칠 정도의 그 수준이 되면요, 500번 치는데 뭐 한 10분, 20분이면 이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주먹이 날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손의 각도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자연스럽게 계시고, 어떤 분은 상대방이 주먹으로 나를 치려는 공격 의사가 있다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언행적으로도 굉장히 모독감을 주거나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적인 순간이라든지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맞는 순간에도 이렇게 손이 지나가서 몸을 앞으로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확히 보시고요. 상대방과 눈과 눈 사이 미간 쪽으로 치시면 본인이 원하는 타겟을 정확하게 가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직권 지르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포지션을 쓰고 상대방과 어떤 거리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죠. 상대방과 이렇게 근접거리에서 서로 말싸움이 오고 갑니다. 언쟁이 먼저 일어나겠죠. 공격자는 예치권을 향하는 사람은 두 손을 공소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을 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가드를 올리면 이것은 싸움이 아니고 그냥 시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내리고 상대방의 얼굴, 입술 정도를 보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왼발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왼발이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발이 나오면 왼쪽 어깨가 약간 앞으로 나오고요. 오른손이 뒤로 가 있죠. 전 세계 인구 중에 90%는 오른손잡이고 10%만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왼손잡이를 걸릴 확률은 많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왼손잡이인가 오른손잡이를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나를 하기 위해서 주먹을 날린다면 그 첫 방은 오른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투샵처럼 첫 방 날릴 때 잽잽 치고 원투 치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바로 그냥 주먹을 치면 그냥 오른손이 날라와. 이것은 싸움의 기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친다고 그런다면 오른손으로 나를 칠 것이고 나의 왼쪽 얼굴로 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오른발이 앞에 나와 있다면 상대방의 왼손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치권 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권 치기는 손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날아가는데요. 처음에 할 때 나는 오른발이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나는 오른손으로 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른손으로 치는 것이 강한 손으로 치고요. 체중의 이동이 훨씬 왼손보다 편합니다. 이치권 치기는 권투처럼 이렇게 원투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이 기술은 한 방에 끝나는 기술이기 때문에 10초 안에 끝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른손과 오른발을 앞에다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른쪽 발을 앞에다 놨지만 너무 오른쪽 어깨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체중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앞에 놓고 가능한 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수평자세로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어깨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갑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요. 손이 하방에서 상방을 하는데 한번 이 천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물대를 쳐보겠습니다. 몸을 틀어서 치는 거죠. 체중을 실어서 이때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으로 체중을 실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넘어진다는 느낌으로 칩니다. 정확하게 올 때에 가게 되죠. 상대방과 눈 사이에 기준을 놓고요. 가운데선을 칩니다. 정확하게 승장에 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약간 뒤에다 놓고요. 틀어지면서 칩니다. 정확하게 인중에 닿게 되죠. 마찬가지로 청명. 상대방의 왼쪽 눈. 되죠? 또는 명시. 체중을 약 실어서 나간다는 느낌으로 칩니다. 또는 상대방의 왼쪽 관자놀이를 툭 하고 칠 수가 있죠. 복싱처럼 이렇게 완전히 주먹을 꺾어서 치지 않고요.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툭 돌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툭 치면 됩니다. 이 부분이죠. 체중을 앞으로 실려서 뒤꿈치가 완전히 떨어지면 안 되고요. 발이 뒤꿈치가 살짝 들린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정확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무터, 본인이 원하는 무터를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손의 각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처음부터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 상대방을 가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에 힘을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려서 이상 상태로. 그리고 치는 모습 보세요. 손이 올라가죠? 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먹을 꽉 치면 빠른 스피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연스럽게 어깨 힘을 빼고 늘어뜨리고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직근을 쥐고요. 치는 방향은 이렇게 손목을 구부러줍니다. 구부려서 마치 이렇게 자바라가 늘어나듯이 이렇게 자바라가 늘어서 치는데요. 이때 일직권 방향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쳐도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손가락은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또 가드를 올리고 이렇게 치면요. 이거는 단 한 방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첫 방이 중요합니다. 어깨 힘을 빼시고 보세요. 팔이 자바라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완전히 가운데 중지 손가락이 일직선으로 놓이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어깨를 틀어주면요 힘을 더 낼 수가 있어요. 복싱의 스트레이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